8억 원이 전달됐고 다음 날인 25일 역시 효정글로벌 계좌에서 49억 7,899만 원이 전달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한학자 총재의 특별 지시로 자금 100억 원이 실제로 조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100억 원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일교가 TP 프로젝트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특별 지원을 지금 1차에 50억, 2차에 49억 7천 800, 100억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까지 했는데 100억을 모은 시기가 언제냐? 대선 전입니다. 어디에 썼을까? 저거 이제 자금 흐름을 추적하면 만약에 저 100억이 조성이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선 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이건 어마어마한 것이 되는 거죠, 신유진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이 100억이라는 자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완전 통일교가 이 대선판을 잡았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통일교가 이렇게 자금을 댄 이유, 윤석열을 정말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다면은, 그러면은 통일교가 진짜 윤석열 윤영호 세계본부장이 직접 윤석열을 만나서 하려고 했던 일들, 그런 것을 다 임기 내 추진하겠다라고 했던 것들, 이게 다 완전, 이거는 사실은 뇌물죄가요, 법상에는 상한이, 그러니까 상한이라고 하면 최고 1억 정도 받으면 이건 아주 중죄야 라고 해서 규정된 게 1억입니다. 1억 이상 받는 건 아주 중죄야 라고 하면서 1억 이상 받으면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가 있는 중죄인데요. 근데 이건 100억이지 않습니까?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규모입니다. 이거 뇌물을 떠나서 이 불법 부정한 돈이 대선 자금으로 쓰였다면 선거 자체가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선 자체에 무효가 되는 거고, 이건 흔히 말하는 정당 해산 요건이 당연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개인에 대한 단죄 떠나서 윤석열을 후보로 낸 그 정당이 존립의 이제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정당 해산 안 시켜도 돼요. 왜냐하면 선거 자금 토해내야 되거든요. 대선 비용. 대선 비용 토해내야죠. 불법으로 그다음에 돈 토해내야죠. 국고 지급된 것도 다 토해내야 돼요. 그 말씀 하시는 거죠. 그 비용. 그러면은 국힘당이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사실상 이게 이제 처벌도 처벌이지만 그 돈을 완전히 환수하는 것, 그것이 가장 국힘당의 정말 존립의 근거를 상실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당선 무효,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고요. 사실 특검이 지금 이렇게까지 회계 장부까지 다 입수한 마당에 더 깊숙한 증거도 가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윤석열 당선 무효가 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시간 문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통일교가 그 선거에 개입한 게 꽤 많이 드러날 거예요. 일단 지금 통일교는 저 100억을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세네갈 선거에 개입하려고 뺐던 비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세네갈 선거는 왜 개입합니까? 세네갈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라고 말을 했다가 그 뒤로 이제 다시 말을 바꿔서 그러면은 이건 사실은 북한에 코로나 백신을 구입하기 위한 명목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특검이 이거는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이거는 대선 개입 자금이다 이렇게 보고 이거를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다른 증거까지 부합이 되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게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도 보도했는데요. 대선 1년 전인 2021년 2월 8일에 윤영호 본부장이 직접 작성한 문건인 것 같은데요. 특별 보고 문건이라고 문건을 작성을 했고, 이게 특별 예산 항목에 북 및 대선이라고 하면서 액수가 50억 원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이라고 하는 표현을 그럼 세네갈 대선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대선에 개입하겠다고 하는 생각을 이미 대선이 치러지기 1년 전부터 생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격적인 정규 일치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정치에 어떤 방식으로든 개입해서 통일교가 교세를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구상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거고요. 그 이전의 정황으로 보면 문선명 총재가 사망하고 난 다음에
통일교 교세가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특히 이제 일본이 교세가 가장 강했는데 일본 내부에서 통일교에 대한 비판 여론들도 많이 생겨난 상황이었다고요. 그러니까 통일교가 동남아나 이런 데로 교세를 확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 가지 아마 구상을 했을 거고요. 지금 결과론적으로 맞춰보자면 그러니까 대선을 통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해주고 그리고 동남아나 이런 데 교세 확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가지고 정부 지원을 받겠다. 이런 그림이 만들어졌던 그렇죠. 거 아닌가 싶어요. 제2의 이완용 김충식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통일교는 다른 나라에도 대선 자금 대주고 통일교 키워가고 있습니다. 고위 정치인을 포섭해서 통일교 키워가죠. 그래서 통일교가 커지는 겁니다.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포교를 하고 또 교세를 확장하고 지금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게 됐는지 아마 이제 통일교 수사하면서 다 드러나게 될 건데요. 지금 통일교는 매우 위기 상황입니다. 문선명이 교주죠. 문선명 세상 떠난 뒤에 통일교는 지금 권력 내부 다툼이 보통 치열한 상황이 아닙니다. 한 학자가 7남 7녀를 놓더라고요. 네. 7남 7녀를 어떻게 낳지? 아무튼 그런데 그 자식들 간에도 지금 엄청나게 분쟁이 심하고 엄마하고는 완전히 이제 뭐 척을 지고 이렇게 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이 사이비 종교는 교주가 죽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이비 종교를 버티기 위해서 문서명 하나로 안 하고 한 학자를 같이 해서 참 부모라고 해서 여기가 세상을 떠나도 버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자식한테 승계되는 것은 이제 사실상 어렵게 됐고 또 그 중에 칠남인가가 또 다른 뭐 종교 쪽으로 지금 뭐 이렇게 가가지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다가는 통일교가 이제 완전히 공중분해돼서 없어질 것 같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정권 꽉 잡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개입하고 아주 치밀한 지도를 그려서 시작을 한 게 아니었나. 그러면은 대통령 만들어주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만드냐. 부산이 대인님이 아주 적절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윤석열 당내 경선 득표가 21만 34명. 그중에 12만이 통일교라면 12만 6천 표 받은 홍 씨가 돌겠습니까? 안 돌겠습니까? 이 조직적으로 저는 사실 통일교 자세히는 모르지만 조금 알아요. 이 통일교가 어떤 식으로 조직을 동원해서 움직이는지. 그런데 다른 것은 몰라도 결속력 그리고 이렇게 지시에 완전 순종하고 이런 건 되게 이제 종교의 특성인데 그렇게 하면 그 표가 완전히 움직인다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장동혁이 얻었을 때가 18만 표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김기현 뭐 아까 이준석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당내에 그런 표들이 12만 표라는 게 11만에서 12만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표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무슨 그냥 등록된 당원, 권리당원 뭐 다 이렇게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12만은 눈에 보이게 이걸 움직인다는 그거기 때문에 뭐 모든 선거에서 다 당락을 좌우해버리는 결과 분명한 거고요. 제가 듣기에는 지금 내부에서 저렇게 이제 암투 벌어지잖아요. 이제 한학자 구속 이후에 벌써 아까 칠남 칠녀라고 얘기하셨는데 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두 사람 다 죽었더만요. 이 자식 그러니까 손자죠. 첫째의 자식들 둘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첫째와 둘째 며느리들이 이제 주류 쪽에 아마 서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와 다섯째라는 이 둘은 미국에 현재 있으면서 종교 내세워서 이제 자기들 동네를 하나씩 구축을 해갖고 있던데요.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제보가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일교는 내부의 암투 때문에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징후가 확실한데 그 암투는 저희들이 알 바는 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관심 사항이고 이들이 이 정교 분리라는 걸 깨고 도대체 이 대한민국의 정치판에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걸 대가로 어떤 것을 받아서 챙기려고 한 건지 딱 지금 나오고 있는 캄보디아 ODA처럼
그게 이제 명확히 규명이 돼야 되는 우리는 거죠. 처음에 캄보디아 ODA 정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이렇게 왜 저렇게 사활을 걸고 윤 정권에 배특을 했는가 보면은 통일교의 위기가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문선명 사후에 막 무너져가는 그 내부도 내부지만 완전히 지금 사라지게 생겼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도쿄 지방법원이 통일교 해산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2022년 7월인가요? 아베 전 총리가 피살을 됐잖아요. 예. 그 이후에 통일교가 개입됐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통일교를 해산 조치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통일교가 제일 교세가 강한 데가 일본이었거든요. 일본에서 통일교 신자들이 모은 돈이 뭐 수천억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 급격하게 아마 그 교세가 쪼그라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나라의 교세를 키워나가겠다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 같아요. 1번 김정재 후원금, 2번 권성동. 그다음에 이 둘만 줬을까? 아닐 것이다 라고 하고 지금 통일교에서 로비하고 있는 데가 뭐냐면 어제 나온 것만 하더라도 뭐 시도지사, 시의원, 그죠? 시장 군수, 그리고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총선까지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통일교 왕국을 건설하는 게 최종 목표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정치인들을 로비스트로 써가지고 자기의 그 통일교의 교리를 어떤 그 설파하는 도구로 쓰려고 했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통일교 정당인가요? 통일의 힘. 통일의 통일의 힘을 바꾸시죠. 네. 종북 좌파로 몰리겠네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 여기가 정치에 대한 이해도가 높진 않아 이 조직이. 그래서 윤영호 씨가 여기서 발군의 역량을 나타냈던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이번에 이제 좀 약간 이상 현상이 하나 일어났죠. 정원주 비서실장 기각됐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지금 내부에서도 정원주 비서실장의 그 별칭이 정순실, 최순실처럼 네. 네, 안에서 실권자예요. 네, 이분이 이제 한학자의 귀를 잡고 네. 모든 걸 흔든다. 어허. 그래서 어제 이제 통일교 내부에서 지도부 물러나라. 지도부 현 지도부는 이제 물러나고 새로 교체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이 실권자인 정원주 비서실장을 향한 메시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게 참 드라마틱하게 사람이 인연이 이게 엮이죠 악연으로. 이 사람이 픽업한 사람이 윤영호예요. 처음에 원오브 데미였는데 그 내부자들 이것처럼 보면 그 옛날에 그 신세계 네. 너 나랑 작업 하나 하자 오. 해가지고 윤영호를 픽업한 거예요. 네, 픽업했는데 정원주가. 정원주가. 근데 윤영호가 일을 진짜 잘한 사람이거든요. 이제 아버지 때부터 부모 때부터 통일교 집안이야. 이 집안이. 네, 윤영호 집안이. 윤영호 집안이. 예. 그래서 제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예. 선문대 나왔어요. 오, 통일교 선문대. 선문대. 네, 대학도. 어. 그래서 왜 윤영호 씨가 그러니까 사실 윤영호 씨가 저희 매체랑 이원석 기자랑 인터뷰하고 내일 인터뷰 하겠다 했는데 오늘 영장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 인터뷰 직전에 체포된 거야. 네, 사실은 그래서 인터뷰 직전에 이 100억 얘기도 살짝 해줬대요. 오, 윤영호 본부장이. 네, 근데 이제 그 100억이 어떤 성격인지 모르니까 저희도 기사를 못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 어떤 자료가 알아야지. 없으니까. 근데 예. 100억 얘기가 이 100이라는 숫자가 한번 띄어졌거든요. 그 영장 나오기 직전에.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네. 윤영호 본부장이 큰 거 한 장 서포트라고 했잖아요. 큰 거 한 장. 네. 근데 윤영호 본부장은 권성동한테. 평소에 한 장이 1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큰 거가 10억이냐 100억이냐 했는데 이 100억이 나온 거잖아. 그래서 나는 이게 뭔가 연결이 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본 거죠. 근데 그건 아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윤영호도 아까 김준일 그 선배 말씀하신 대로 이게 100% 로비 자금을 썼을 거다 이렇게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통일교가 듣기로는 좀 짠돌이라고 하더라고요. 돈 쓰는 게 보면 그래요? 굉장히 과감하다. 권성동한테까지 액수가 높아졌는데 네. 지금 지구당에 보낸 거 있잖아요. 네. 그럼 뭐 2,500, 뭐 3,000, 4,000 이런 식으로 쪼개서 네. 처음에는 짠돌이처럼 하는데 횡령 단위는 또 윤영호는 이제 통일교로부터 횡령으로 지금 고발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역으로 거기서 이제 갈라서 그렇죠. 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횡령 단위는 또 10억 단위예요 보면 뭐 50억. 20억 횡령했다고 네. 이제 네. 고소를 했고 권성동한테 1억 원 줄 때 네. 그때 이제 그 후보님을 위해서 요긴하게 써달라. 써달라라고 하고 그 세계일보 부회장한테 문자 보냈잖아요. 네. 신뢰 수준의 지원을 했다. 신뢰 1억 원이 그러니까 신뢰를 쌓기 위한 착수금인 거죠.